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에서 그 케모테라피와 온코서미아를 함께한 후에 컨버전 서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암은 스테이지 1, 2, 3 정도가 되겠고요. 스테이지 4 게스트릭 캔서에서는 아직도 평균 생존율이 우리 한 20% 미만 정도로 아주 예후가 불량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1년 우리가 그 평균 생존 기간 한 1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인 어떤 스테이지 4 게스트릭 캔서에서는 어떤 그 큐레티브한 그런 치료가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베스트 스포티브 케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순한 항암 치료만 시행을 한다든지 혹은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와 케모세라피를 같이 시행한 경우라든지 혹은 네오아주반트 케모와 게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한 경우 그리고 네오아주반트 케모와 게스트렉토미와 메타스타섹토미를 시행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라디오 프리퀀시 하이퍼서미아와 같은 여러 가지 지금 앞서 이제 발표하신 연자들의 경우처럼 우리가 이제 그 고주파 온열 치료가 이러한 그 보조적인 치료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은 스테이지 4 게스트릭 캔서에서 치료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서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톰이라는 것은 고식적인 위절제술입니다. 그래서 고식적 위절제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근치적으로 완전히 암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상황에서 뭐 출혈이라든지 혹은 폐색이라든지 혹은 천공이라든지 이런 그 전이성 암에 있어서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혹은 생존율의 어떤 연장을 위해서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메타 분석을 보시게 되면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가 이러한 그 인큐어러블 게스트릭 캔서에 있어서 서바이벌을 연장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을 분석을 하였을 때 평균 생존율이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를 시행한 군이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생존율의 어떤 연장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여러 가지 이제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다기관 연구를 이제 시행을 하였었고요. 그래서 게스트렉토미와 케모를 시행한 군과 단순하게 이제 케모세라피만 시행한 군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결과적으로는 케모세라피만 시행을 한 군과 게스트렉토미와 케모세라피를 시행한 군을 비교를 하였을 때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16개월과 14.3개월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어떤 그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와 케모를 시행한 군은 싱글 넌 큐어러블 팩터를 가진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에 있어서 서바이벌 베네핏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어떤 결론을 내렸었고요. 하지만 이 연구 자체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심플 게스트렉토미와 D1 디섹션만을 시행을 했었고 메타스타섹토미는 시행이 되지 않았었고 또한 그 수술 전에 어떤 네오아주반트 케모세라피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뭐 D2 디섹션이나 D3 디섹션 와이드하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전이성 병변에 대해서 절제를 했다든지 혹은 항암 치료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케모세라피로 퍼스트 라인으로는 그 S1과 캡사이타빈, 옥살리플라틴 병합요법인 젤록스가 지금은 이제 표준요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표준요법의 어떤 에비던스는 우리가 S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시작된 그 우리 XGC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이러한 그 수술 이후에 스테이지 2, 3 환자에 있어서 수술과 S1을 시행한 군과 수술 단독만 시행한 군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시게 되면 S1과 수술 이후에 S1 테라피를 한 군과 한 군에서는 5year survival rate가 71.7%였고요. 서저리 단독군에서는 61%로
항암 치료를 한 군이 훨씬 더 서바이벌이 좋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3개 국가에서 시행한 우리 캡사이타빈 플러스 옥살리플라틴 병합요법을 우리 시행한 군에서 똑같이 우리 서저리 단독군과 비교를 하였었는데 결국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5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과 5년 오버럴 서바이벌이 모두 높게 나와서 결국은 수술 후에 우리 보조 항암 요법이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 3기 환자에 있어서는 수술 이후에 S1 또는 우리가 젤록스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표준요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메타스타틱 디지즈라든지 이러한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에서는 아직 세컨 라인으로서는 우리 옥살리플라틴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이리노테칸 혹은 이제 탁센 계열의 이제 약물들 그 외에 이제 타겟 세라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아직 스탠다드한 치료 방법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메타스타틱 게스트릭 캔서에 있어서 페이지 3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스피릿 트라이얼과 우리나라의 토가 트라이얼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S1이 아주반트 케모세라피로 아주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였지만 S1은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단독 요법이었기 때문에 대체적인 우리 항암 치료의 어떤 베이스 자체는 이제 단독 요법보다는 병합 요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좀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S1의 시스플라틴을 첨가한 군과 S1 단독을 비교를 하였을 때 4기 위암에서 한 2개월 정도의 어떤 평균 생존율 연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는 일본에서는 S1 플러스 시스플라틴이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마찬 보시게 되면 페이즈 3 트라이얼도 진행을 하였었고요. 보시게 되면 오버롤 서바이벌이 13개월과 11개월로 어떤 의미 있는 생존율 향상을 보였습니다. 토가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허투 파지티브 환자에 있어서 타겟 테라피인 트라스투마브를 기존에 있는 항암제와 이렇게 병합을 하였을 때 기존 항암제와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IHC2 파지티브나 PC 양성이거나 혹은 IHC3 파지티브인 경우에 있어서는 트라스투마브를 첨가한 군이 그냥 최신 항암제를 쓴 군과 비교를 했을 때 16개월, 11.8개월로 4개월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생존율 향상을 보고를 해서 현재는 우리 헐2 파지티브 특히 이제 3 파지티브 환자인 경우에서는 트라스투마브이 어떤 치료의 어떤 표준 치료로 지금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된 이뮤노세라피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토마 캔서에 있어서도 지금 작년에 이제 결국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볼루맙이라고 해서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인데 앞서 우리 송상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PD-1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니볼루맙이란 이뮤노 세라피인데요. 결국 우리 이제 튜머 셀에는 이제 PD-L1이라는 그런 이제 리셉터가 있고 사이토톡식 T 셀에도 결국 PD-1이 있는데 이러한 우리 니볼루맙 같은 경우에는 안티 PD-1 테라피로서 이걸 억제를 하게 되면은 튜머 셀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T 셀이 이제 이 튜머 셀을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D-L1이 CPS가 5 이상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메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이제 14개월과 이제 11개월로 우리 니볼루맙을 첨가한 환자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생존율 향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이뮤노세라피와 케모세라피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이 방법이 최근에 가장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아주반트 서저리 혹은 컨버전 서저리라고 해서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에 있어서 케모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수술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잡혀져 있지만 유럽에서는 현재 2, 3기 환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페리오퍼레이티브 케모세라피라고 해서 이러한 그 항암 치료 방법이 표준 치료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로포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5FU 루코볼린, 옥살리플라틴, 독세탁셀 이 사자요법을 시행을 해서 기존의 이제 항암제들과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항암제인 ECF나 ECX에 비교를 해서 플로 트라이얼이 여러 가지 이제 생존율의 향상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세탁셀과 시스플라틴, S1의 어떤 그 우리가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컨버전 세라피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컨버전 세라피의 비율은 한 33% 정도를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역시 5 year survival rate 같은 경우에도 향상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케모세라피 이후에 게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하였을 때 생존율이 향상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모세라피와 게스트렉토미를 한 군이 단순히 케모세라피를 한 군에 비해서는 생존율이 향상됨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 경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의 이제 경험인데요. 초창기에 저는 그 케모세라피에 대한 어떤 개념이 워낙 좀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펠레이티브 게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했습니다. 59세 여자 환자입니다. 정기 검진상에서 어떤 그 로뷸레이티드 하이포에코익 메스를 보였고 바이옵시 상에서는 캔서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T 소견상에서 아주 엑소파이틱한 아주 휴지한 그 이렇게 복강내 메스가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판크레아스하고 그 인베이전이 되어 있는 아주 휴지한 메스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제가 이 환자는 아마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더라도 이건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거든요. 근데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저도 좀 많이 좀 액티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펠레이티브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튜머 사이즈는 8cm였고 노드는 한 3개 정도 메타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로컬리 어드밴스된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에서 저는 이제 이 판크레아스를 쉐이빙하면서 이렇게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했습니다. 페솔로지 보시면은 그로스하게 이제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잘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한 5년 정도 이제 서바이브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저도 이제 컨버전 서저리 아주 튜머가 큰 경우에 이제 케모세라피를 먼저 하고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는 트렌드로 이제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3세 남자 환자분이고 치프 컴플레인은 웨이트 로스 디스파지아 노우지아로 왔었고요. 바이옵시 상에서 아데노칼시노마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내시경 보시면은 전체 아래쪽 부분이 병변으로 지금 아주 휴지한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케모를 시행하기 전에 CT를 보시게 되면은 주로 엔트론과 로바디, 미드바디까지 튜머셀이 다 인베이전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판크레아스하고의 어떤 그 부분인데 이 주변에 이제 페리가스트릭 팻 라인이 보여야만이 이게 결국에는 리섹터블한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튜머 셀과 판크레아스 사이에 있는 페리가스트릭 팻 라인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판크레아스를 인베이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례에 우리가 폴폭스 케모세라피를 시행을 하였었고 케모 이후에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페리가스트릭 팻 라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18차례 이후에 결국 파셜 리스판스가 있어서 결국 2019년도에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환자는 지금까지 이제 재발 소견이 없는 환자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환자를 저는 이제 그 하이퍼서미아를 이렇게 컨설트를 했던 환자입니다. 근데 차트를 다시 찾아보니까 환자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이퍼서미아를 못 받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케모세라피 이후에 이제 게스트렉토미를 했던 환자고요. 두 번째 환자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51세 여자 환자분이고 치 컴플레인이 오브도미널 페인, 디스파지아, 노우지아, 바이옵시 상에서 아데노칼시노마로 진단됐던 환자입니다. 케모 전에 내시경 소견이고요. 로바디 쪽에 아주 얼스레이티브한 리전의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입니다. CT 상에서 판크레아스를 이제 로컬리하게 이제 이렇게 인베이전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페리토니알 시딩과 함께 오멘텀 쪽에 시딩 노듈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우리 렉토바지날 포치 쪽에 이렇게 시크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도 페리토니얼 시딩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저는 이제 unresectable 케이스로 판단을 하고 21년도에 이제 ONC를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로컬리 어드밴스였기 때문에 이제 절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바이옵시만 하고 물러섰던 환자인데 17차례 폴폭스를 시행을 했었고 함께 우리 하이퍼서미아를 24차례 정도 같이 했던 환자입니다. 결국 2022년도 1월 5일에 펠레이티브 토탈 게스트렉토미를 다시 시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바리 메타가 돼서 결국에는 3월 22일 날 사망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케모와 이제 온코서미아의 효과가 되게 좋았던 환자였지만은 수술 이후에 급격하게 다시 시스테믹하게 메타스타시스가 되어서 사망했던 경우입니다. 지금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 검색을 해보니 그 위암 환자에 있어서 가까운 일본에서 케모테라피와 하이퍼터미아를 우리가 unresectable gastric cancer에서 시행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게스트렉토미를 했던 환자를 똑같이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케모 레지멘은 좀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S1과 옥살리플라틴을 3주 정도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이퍼터미아 치료를 21주 가량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서도 S1으로 이제 단독 요법을 하였었고 5주 정도는 우리가 그 수술 이후에 케모세라피로 S1과 시스플라틴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역시 그 우리 엔트룸 주변에 아주 큰 림프노드가 커져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막 월과 판크레아스가 인베이전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케모 하기 전에 이렇게 커져 있던 노드가 케모세라피 이후에는 아주 이렇게 잘 줄어들었던 부분이 보이고요. 수술 소견상에서도 이 엔트룸 월 쪽에 어떤 그 아주 휴지한 그 어드밴스 게스트릭 캔서가 판크레아스를 인베이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42세 여자 환자분이고 1주 전부터 어브도미널 페인을 주소로 로컬 방문해서 어브도미널 CT상 페리토니얼 칼시노토시스 의심되어서 본원 내원했던 환자분입니다. 내시경 송해상에서 얼스레이티브 리전이 발견됐었고요. 바이옵시 상에서는 아데노칼시노마가 나와서 AGC로 진단받았던 환자분입니다. 제가 이 환자의 내시경 소견을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보호만 타입 2에 병변이 크지 않았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절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CT를 보니까 여기 이제 오멘툼 쪽이 약간 헤지니스가 보이는 게 오멘탈 시딩이 의심되었었고요.
결국은 라파로스코피 익스플로레이션을 들어갔었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복강경 이제 사진인데 이거 오멘툼 쪽에 시딩 노들이 보이고 말링런트 아사이초와 함께 페리토니알 시딩이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환자는 우리 이뮤노세라피 니볼로맙과 폴폭스를 함께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온열 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총 한 7차례 정도 온열 치료를 같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팔로업 CT 상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 호전된 소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그 케모세라피와 온열 치료를 아마 함께 하게 되면 이제 리섹터블 케이스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스테이지 4 게스트릭 캔서에서 이러한 그 치료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표준화되지 않았지만은 제일 중요한 소견이 결국은 이제 페리토니알 칼시노마토시스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페리토니알 시딩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네오아주반트 케모세라피를 한다든지 혹은 그 이제 우리 이후에 리섹터블한 그 경우에는 메타스타시스가 리섹터블한 경우에는 메타스타섹토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페리토니알 시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적인 치료가 사실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케모세라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타겟 세라피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튜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볼륨 리덕션 서저리라든지 이런 걸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테고리 4라고 해서 페리토니알 시딩도 있고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도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펠리티브 케모세라피밖에는 이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암센터 전문적인 위암센터에서 복막 전이에 대한 그런 치료 방법으로 하이팩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서믹 인트라 페리토니얼 케모세라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항암제와 함께 이렇게 그 생리 식염수를 가열을 해서 복강 안에 주입을 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지금 현재 오바리 캔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존율 향상이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위암에서는 생존율이 향상이 되었다는 그런 케이스 리포트도 있고 또한 그 생존율 향상이 없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이팩 자체가 어떤 고가의 장비고 또한 하이팩을 한 이후에 엔테로큐타니스 피스툴라라든지 아니면 인트라오브도미널 업세스라든지 한 여러 가지 이 시술에 따른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하이팩 자체가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보고도 있고 없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한 페리토니알 칼시노마토시스가 있는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를 잘 실렉션을 해서 하이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한 이러한 하이팩으로 인한 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하이팩보다는 이러한 우리 하이포서미아 치료가 하이팩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